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을 담당하게 된 교사 이윤섭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통합과학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통합과학은 주당 수업 주수가 3시간입니다. 그래서 3단이나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하는 학생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통합과학의 목표는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많은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크게 고민하지 말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정도만을 소화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과학적 소양을 가지시면 됩니다. 단원 구성은 대체적으로 큰 주제별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학과 기술 내용이 통합되어서 제시됩니다. 그래서 1단원만 보더라도 지구과학,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 내용이 고루고루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통합과학 평가는 지필고사는 1회만 실시합니다. 어, 기말고사만 실시하고요. 수행평가하고 지필평가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좀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한 5시간 내지 6시간 많으면은 어쩌면은 1학기 통째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됩니다. 저도 대면 수업을 여러분들 같이 하고 싶지만 아직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과서를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교과서에 필기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도구하고 교과서 반드시 좀 챙겨 갖고 오세요. 자, 지금도 아직 교과서 안 편 학생들은 빨리 가서 화면 정지시켜 놓고 교과서 좀 가져오세요. 방법은 강의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다시피 PPT 자료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교과서 내용에 줄을 긋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출석은 여러분들이 일단 EBS 온라인 클래스에 가입이 돼 있을 거고요. 거기에 보면 배움터에 각반 배움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각반 배움터를 클릭하면은 각 반이 있고 그 배움터를 클릭하면은 차시별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에 제가 강의를 오픈하면 여러분들은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제가 공지사항에다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공지사항은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출결하기는 제가 매 시간 이수 현황을 확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완강이 되면 그때 출결을 하는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그 교과서 내용을 사진 찍어서 제출하라 그러면 각반 커뮤니티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반 커뮤니티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과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쓰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그럴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한테 미리 전화를 해 놓으면 제가 그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어 그때가 아니더라도 이수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출석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랑 제가 제일 처음에 맞닥뜨리는 과목은 단원은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단원입니다. 이쪽 단원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사실 이 단원을 제대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단원의 가장 큰 목적은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물질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그리고 분류된 그 원소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숙이 이해하기보다는 교과서에서 제시한 수준만 이해하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서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교과서에서 제시한 수준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우주의 역사의 일부분을 임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발 초기 시작은 우주 초기의 원소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물질 공부하는데 우주가 나오나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이 단원 다 끝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14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4페이지 피면서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1단원 공부 시작합시다. 자, 교과서 14페이지에 보면은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이런 단원이 있죠. 여기 단원에 딱 들어왔더니 갑자기 핵심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이 나왔네요. 빅뱅 우주론, 우리말로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부르죠. 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역시 아까 말한 대로 교과서에 나온 수준만 충분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우주와 관련된 논쟁을 알아보고 빅뱅 우주론이 어떤 건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4페이지에 그림 보니까 두 과학자가 나오네요. 과학자 보니까 셰플리란 과학자가 나오고 커티스란 과학자가 나와서 논쟁을 합니다. 어떤 논쟁을 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셰플리는 이런 주장을 하네요. 안드로메다 성운은 우리 은하에 있는 천체야. 그렇게 멀리 있다니 말도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커티스란 사람은 무슨 말씀, 매우 밝은 별이 이렇게 많은데 겨우 우리 은하의 성운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지금 관점에서 가장 큰 차이 나는 거는 안드로메다 성운을 우리 은하 안에 둘 거냐 말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지금 어떤 논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주장한 건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다를 거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셰플리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커티스는 우리 은하 이외에 또 다른 은하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이건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 누구 말이 맞는지는 관측을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20세기 초까지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관측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 밖에 어떤 은하가 있다? 또 다른 은하가 있는 걸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우주 지도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은하는 그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은하는 우주에서 그냥 귀퉁이 쪽에 있는 은하입니다. 그리고 태양계도 우리 은하가 중심이 아니죠. 자, 14초 보니까 그림이 또 하나 나왔네요. 자, 그린 가와 나는 우주의 모습을 설명하는 두 가지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타났어요. 가를 봤더니 자, 이제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화살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화살표가 의미하는 건 요거는 시간입니다. 자,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은 가그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주의 모습이 바뀌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가그림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개의 이상한 그림들이 있네요. 요거 하나하나가 다 은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가그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주의 모습은 똑같다. 그리고 요 그림 안에 있는 은하들 사이의 거리도 똑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나그림을 봅시다. 나그림 보니까 옛날의 우주보다 아니면 나그림 옛날의 우주죠. 이게 옛날 지금 우주가 어떻게 됐다? 더 커졌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은하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된가요? 더 벌어졌죠. 그림 차이 이해하겠나요? 가는 우주의 시간이 지나도 우주는 그대로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가 어떻게 됐다? 커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가 커지다 보니까 둘 사이 간격이 어떻게 됐다? 멀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한번 답을 다가라 봅시다. 자, 가와 나에서 은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변하는지 써보자 했는데 우리 온라인 수업이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그냥 제시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잠깐 일시 중지를 하고 답을 달면 되겠죠, 교과서에. 자, 가와 나에서 시간에 따라 은하 사이의 거리는 각각 어떻게 변하는지 써보자 했는데 가에서는 네, 시간이 지나도
은하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죠. 헌데 나에서는 어떤가요? 나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각각 주장하는 바가 있는 거죠. 자, 필기 다 했으면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필기 시간이 부족하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필기하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가와 나에서 시간에 따라 우주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보자 했는데, 가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우주 모습이 변하지 않아요. 이런 우주를 우리가 정적 우주라고 부릅니다. 가는 시간이 지나도 우주의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지죠. 시간이 지나면 우주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한 말이 나와 있나요? 커지고 은하의 밀도가 감소한다고 나왔네요. 자, 그럼 우리 잠깐 우리 중학교 때 시절로 돌아갑시다. 자, 우리 중학교 때 밀도 어떻게 배웠죠? 밀도는 질량을 뭘로 나눠줬나요? 부피로 나눠줬죠.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나 그림 보니까 안에 있는 은하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질량은 어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부피는 어떻게 됐나요? 예,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부피는 커졌죠. 그래서 나 그림을 보면은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가 커졌으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예, 감소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나와 같은 그림 속에서 우주의 밀도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은하의 밀도는. 자, 그러면 가주장하고 나주장 이것이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 서명에 대립을 했어요. 대립을 했는데 역시 가주장이 맞는지 나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것도 관측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허블이라는 사람이 은하에서 오는 외부 은하에서는 별빛을 관측을 합니다. 지금보다는 시설이 많이 좀 떨어진 곳에서 했긴 했지만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허블이 다른 은하를 이렇게 관측을 하다 보니까 좀 신기한 걸 알아냈어요. 어떤 걸 알아냈냐? 대부분의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어떻게 된다?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냅니다. 뭐 심지어는 더 멀리 떨어진 건 더 빨리 멀어지는 그런 것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별은 안 움직이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별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우주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허블이라는 사람이 밝혀냅니다. 자, 오늘 아까 그 그림 토대로 14쪽에 있는 그림을 토대로 봤는데 그렇게 나번 그림과 같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할 수 있느냐? 참 믿기 어렵지만 관측을 하니까 실제로 우주는 어떻게 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는 걸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15쪽이죠. 15쪽. 15쪽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라고 써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현재예요. 자, 현재 우주를 보니까 현재 우주는 굉장히 크죠. 그런데 시간의 흐름에서 지금이 현재니까 요거는 과거의 우주겠네요. 과거의 우주 보니까 은하 사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주의 크기가 어때요? 줄어들어 있죠. 그럼 그 더 이전의 과거를 갔더니 어떻게 되는가요? 은하 사이 거리가 더 줄어들어 있고 우주 크기도 더 작죠. 그 이전의 우주를 보니까 어떤가요? 이번에는 더 많은 은하들이 밀집해 있고 더 작죠. 그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태초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태초에는 이 커다란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우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우주론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빅뱅,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빅이 크다 이런 뜻이죠. 뱅이 폭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 하면 대폭발 우주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계속 팽창했으니까 최초에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어디서 출발했을 거다? 한 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팽창한 걸 봐서는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한 점에서 뭐가 일어났다?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빅뱅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지 말고 일단 교과서에서 제시한 이 정도만 좀 이해하세요. 자, 빅뱅 우주론은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인 한 점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런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리고 우주의 탄생 이후에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그 탄생으로부터 지구와 생명체를 비롯한 우주를 이루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럼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그럼 빅뱅 이전에 지금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현재 과학사들이 얘기하는 이 시간의 흐름 현재까지 오는 데는 얼마나 걸렸냐면 137억 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럼 137억 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예, 이때는 물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도 공간도 없는 시절이에요. 그러다 빅뱅을 통해서 시간하고 공간이 생겨난 거죠. 자,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대폭발부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빅뱅 우주론이 어느 날 딱 제시했는데 모든 과학자들이 받아들여졌느냐? 그건 아니고 빅뱅 우주론이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 여러 사람들의 이제 중요한 역할은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 과학자들의 논쟁을 16쪽하고 17쪽에 잠깐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6쪽, 17쪽 펴세요. 16쪽 보니까 우리 허블, 가모프, 호일, 그 다음에 펜지어스, 윌슨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나오네요. 전부 다 처음 들어보죠?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냥 익히면 됩니다. 자, 허블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내가 외부를 관측해보니 우주가 팽창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가모프란 사람은 현재 우주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원소들이 빅뱅 직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의 밀도는 감소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호일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생기는 빈 공간에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펜지어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은 통신 실험을 하던 중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합니다. 발견했다고 해서 주장하고 있죠. 참고로 펜지어스하고 윌슨은 이 공로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는데 17쪽에 여러분들 분석 및 정의에 거기 연필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거기다 좀 답을 좀 달아봅시다. 자, 분석 및 정의 1번 봅시다. 허블의 관측 결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허블이 관측한 증거를 조사해보자 했는데 허블이 관측해서 알아낸 건 뭘 알아냈나요? 우리 은하가 외부 은하하고 거리가 어떻게 된다? 멀어지고 있다. 이 사실이죠. 외부 은하를 관측했더니 우리 은하하고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건 이 사실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우주가 팽창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냈죠. 자, 우리 잠깐 중지하고 답 다세요. 자, 저는 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그림이 두 개 나오는데 그 그림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려 놓으세요. 자세히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요거를 그냥 동그라미 하나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로 그리면 되고 여기도 동그라미 이렇게 하나로 그리면 되죠. 자, 거기는 가모프하고 호일의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모프는 지금 먼저 공통점부터 보면 공통점은 두 사람 다
이 우주 크기가 둘 다 어떻게 됐나요? 커졌죠. 이해됐나요? 커졌는데 가모프 주장에 의하면 커지되 은하가 생겨나는 건 아니죠. 근데 호일 모형에서 보니까 커졌는데 다른 은하들이 막 생겨 있네요.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우리 여기 이 호일 주장이랑 가모프 주장 이 두 사람은 누구는 받아들였어요? 네, 허블의 의견은 받아들인 겁니다. 허블의 의견은 은하가 멀어지고 있다. 요거까지는 받아들였어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가모프는 팽창을 하되 그 우주 밀도는 계속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호일은 팽창해도 우주 밀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 다 그렸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 답 달아봅시다. 자, 위에서 그린 가모프와 호일의 우주 모형을 보고 두 과학자가 주장한 우주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보자 했는데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네, 공통점은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까 우리 밀도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구한다 그랬죠? 그런데 호일의 주장에 의하면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호일처럼 주장하려고 그러면 우주는 팽창, 부피는 커지는데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새로운 질량 가진 것들이 계속 생겨나야죠.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긴다는 거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하지만 가모프는 어떻게 얘기했나요? 가모프는 우주 팽창까지는 받아들였죠. 그런데 얘는 새로운 물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새로운 물질이 생기지 않으면 우주 밀도는 어떻게 되나요? 예, 감소해야죠. 자, 이 두 사람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교과서는 답을 주지 않았죠. 정답은 우리 가모프 의견이 맞습니다. 가모프 의견이. 여러분들은 그냥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설명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니까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발견한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조사해보자 했는데 갑자기 답이 생뚱맞게 나왔죠. 우주 배경 복사 이런 말이 나왔네요. 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주는 알겠죠. 전 우주를 뜻합니다. 배경은 우리 컴퓨터 같은데 화면을 배경화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주의 바탕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우주의 바탕이 되는 복사라는 얘기는 복사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바탕이 되는 전자기파가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판지어스하고 윌슨은 물리학자가 아니고 그 통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통신을 하는 사람인데 이때 펜저스가 윌슨이 하는 게 정교한 라디오 안테나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정교한 라디오 안테나를 만드는데 아무리 안테나를 잘 정교하게 만들어도 없앨 수 있는 잡음, 그러니까 잡음을 계속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잡음이 살아남아요. 어떻게 없애도 특정 잡음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잡음이 뭔가 하고 이제 물리학자들한테 문의를 했는데 물리학자들이 이때 만약에 우주가 팽창을 했다면 빅뱅부터 출발을 했다면 우주 어딘가에 빅뱅의 흔적인 그 빛이 있을 거다. 그 빛이 식어서 지금처럼 전 우주를 덮고 있을 거다. 근데 빛이 식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빛은 아니에요. 적외선 마이크로파 영역입니다. 그런 것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펜지어스하고 윌슨이 안테나에 계속 그렇게 잡히는 거를 처음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얘기를 하고 우주 배경 복사까지 발견되고 관측이 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결정을 하죠. 아, 우주는 뭐부터 출발했다? 빅뱅부터 출발했다는 빅뱅 우주론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냥 계속 처음에 이게 이 단원을 깊숙이 공부하려면 여러분들 머리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수준만 많아서 빅뱅이라는 게 있구나,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5번은 답은 안 달아도 좋습니다. 모든 별로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문제. 처음에는 어떤 쟁점이 있었나요? 은하가 우리 은하가 다냐 아니면은 우리 은하밖에 또 다른 은하가 있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고, 두 번째 논의는 우주가 팽창하느냐 팽창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고, 세 번째 논의는 우주가 팽창을 한다면은 팽창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죠. 다시 정리하자면 우주 크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주가 이제 커지는 건 이해하겠는데 커질 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냐 만들지 않느냐 이런 논쟁도 있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총 종합이 돼서,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까지 발견이 돼서 현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론 하면은 무슨 우주론을 지지를 한다? 빅뱅 우주론을 지지를 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빅뱅 우주론이라는 말이 책이 없었는데 이제는 교과서에까지 실릴 정도로 정론이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한번 다시 봅실까요?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한번 봅시다. 이제 일단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했죠. 뭘 관측했어요? 네,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걸 관측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우주가 팽창한다. 이걸 알아낼 수 있었고, 그러면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팽창하는 우주가 있으면 과거의 우주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보다 크기가 작아야 되겠죠. 그럼 점점점 작아지다 보면 최초의 우주는 어떻게 됐을 거다? 한 점에서 출발했을 거다. 이 우주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화면이 깨졌네요. 좀 그냥 저기 이 상태로 할게요. 자, 빅뱅 우주론은, 자,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다?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뒷받침하는 증거는 허블이라는 사람이 관측한 내용하고, 여기 아까 썼죠?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이 좀 깨졌네요.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이 됐어요. 허블 관측이나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이 두 가지 관측돼서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 이 내용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내용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사이에 몇십 년 동안 과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빅뱅 우주론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지금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최신 우주론을 이제 간단히 공부한 건데, 이 최신 우주론에 대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깊숙이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제가 정리해준 이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15쪽에 스스로 확인하기라고 있죠. 그 내용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번 볼게요. 허블이 외부 은하를 관측하여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지 써보자 했는데, 이것만 너무 쉽죠? 여러분들이 이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네, 우주가 팽창한다. 또는 뭐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이거 알게 된 거죠, 그죠? 자, 2번 문제 볼까요? 우주는 대폭발로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 우주론, 네, 무슨 우주론이라고 불러요? 빅뱅 우주론 이렇게 부르죠. 또는 우리말로는 대폭발 우주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잘 이해했나요? 앞으로 온라인 강의 동안에 통합과학은 계속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수업을 좀 빨리 좀 진행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그 강의 시간이 길어지면 필기하고 다음은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시간은 다 그냥 생략을 하고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답을 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일시정지를 눌러놓고 답을 단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단원이 끝나면,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원소 단원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필기한 이 내용들을 사진을 찍어서 배움터에 올려야 됩니다. 배움터가 아니죠. 커뮤니티에 올려야 됩니다. 저는 그걸 갖고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수업할 때는 필기도구하고 그 교과서는 꼭 가져오도록 하세요.
자,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저도 온라인 수업이라 좀 낯선데, 일단 계속 하면서 우리 대면 수업 때는 좀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